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왜 선능력 아니냐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이번 주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 회사 좀 골드센터 강남점으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선능 지점이 좀 없어지고 골드센터 강남점에 통폐합이 됐어요. 요새 좀 이런 일들이 많죠.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되게 좀 통폐합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전체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감원 여파도 좀 많이 있죠. 외국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은 원래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비슷한 주변에 있는 지점끼리 좀 합쳐서 좀 대형 점포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선능력에 있다가 삼성동 쪽, 그러니까 바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바로 옆이거든요. 그쪽 지점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동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골드센터 강남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동행증권 입사할 때 처음에 뭐 아주 낯설진 않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 중에 한 절반은 제가 다 아는 직원들이고 하지만 분위기는 좀 제가 떠나온 이후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의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지만 지점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도 나이 먹었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분위기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의 수익률이 결정이 나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뭐 인공지능, 로봇, 챗봇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저기서 바이오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점에서 또 새로운 노트북으로 오늘 머니톡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새롭게 셋빅 노트북을 선보였네요. 이게 삼성 건데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써보게 돼서 예전에 제가 다 만들어놨던 뭐 차트나 막 이런 것들에 줄거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펜도 생겨가지고 펜으로 막 이렇게 민정희 팀장님 이렇게 펜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신문물을 접했으니까 오늘 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월 30일이죠. 내일이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연준회의가 이제 1일부터 시작해서 2일날 우리 새벽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이면 이제 결과를 좀 알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랑 금리 얘기, 뭐 연준 얘기 요 부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좀 시장 정리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1월 효과가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종목별로 섹터별로 쫙 훑어가지고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중국도 아침에 고점에 시작해서 음봉으로 이제 끝났고 요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공매도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뭐 아다니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쪽 하락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선섹스 지수가 막 급락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시장 좀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은 반도체 대용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좀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이 이제 2차 전지 쪽들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은 어느 정도 원하는 섹터, 좋아하는 섹터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략하는 공략 포인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섹터별 대장주들을 계속 매수해서 담고 있는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 게임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해서 풀리고 초반에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대 들어오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비중이 적잖아요. 워낙 대주주인 LG화학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에 계속 담아야 되죠. 시총이 높다 보니까 그 시총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계속 담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좀 보유해서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들이 얼마나 귀한 물량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들을 좀 잡아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해당 종목은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드린다라면 초반에 자동차 좀 주말에 미국의 테슬라나 뭐 전기차 이슈 때문에 아침에는 강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자동차도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롯한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좀 약세 흐름. 반도체라고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고 2차 전지 이제 소부장 섹터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포스코 케미칼을 대장으로 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뭐 LG 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특히 이제 초강세를 보이면서 테슬라의 후광을 계속 등에 업고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같은 응급제 강했고 첨보 같은 전해질 업체들 좀 강했었고요. 나머지들 지난주에는 뭐 구리박, 전지박, 뭐 동박 이런 쪽도 좀 강했었죠.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난주에 강했다라면 오늘은 좀 살짝 조정받는 모습 나타났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주들은 좀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아침에 좀 엔터주들 좀 상당히 강했죠. 최근에 뭐 약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중국에서 좀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뭔가 큰 거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면서 엔터주들 좀 강한 모습인데 SM이 좀 독보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또 좀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음원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NHN벅스라든지 지니뮤직 같은 경우 초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쪽도 구글에서 음악용 챗 GPT 나온다고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 요새는 무슨 뉴스만 나오면 그냥 급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놓고 무슨 뉴스에 얻어 걸리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급등을 했었고 엔터주들 좀 반등하다가 나중에 좀 살짝 밀리는 모습 있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그동안 조금 쉬었던 저가 항공주들 오늘 좀 올라오는 상황. 그다음에 금요일서부터는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 여행주 좀 조정받는 흐름 나왔었죠. 오늘 호텔신라도 실적 발표하고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 살짝 나타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건설주, 기계주 많이 올랐죠. 오늘 기계주는 뭐 계속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쪽도 재건 테마죠. 뭐 원장관이 이제 아랍 쪽에 가서 계속 이제 수주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올해 상반기 중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재건 테마, 우크라이나 실제 재건에 이제 계속 돈이 투입되는 이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계속 순환매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조선주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 살짝 왔었지만 지난주부터 해운주, 오늘도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만 해운주, 조선주도 경기 민감주로서의 후발적인 흐름이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정의 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시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오늘 게임주들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임주들도 위메이드 중심으로 해서 좀 나쁘지가 않았고 뭐 크래프톤 오후에 살짝 좀 조정받았고요. 하지만 장 초반 내내 좀 강했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큰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방산주 좀 강했었고요. 그죠? 다 원전주, 방산주들은 다 정책 그다음에 해외 수주 기대감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섹터 오늘 삼성전기나 뭐 다른 MLCC주들은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이었지만 오늘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 좀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는 모습 후장에 좀 시장 때문에 살짝 덜 올랐습니다만은 흐름 좀 강화되는 모습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력한 게 장 끝나고 이제 뭐 뉴스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의 SDI랑 양극재 공급 10년 동안 40억. 40억이 아니죠. 40조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리네요. 40조 그 얘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2차 전지 쪽들한테 기관성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오늘 좀 계속 나왔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쪽들 좀 셌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챗 GPT 이쪽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말 어디가 끝이냐 싶을 정도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외국인과 기관은 그쪽 섹터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와 함께 개인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뉴스만 나오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주가 예전에 저금리 때 성장주가 바이오는 무슨 뉴스만 나오면 올라갔던 것처럼 또 최근에 로봇도 무슨 이슈만 나오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챗 GPT도 뭐 파이도 뭐 중국에서도 그거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뭐 미국에서 또 뭐 지금 구글도 음악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것도 슬슬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끄물 느낌? 네, 그래서 개별주 흐름은 약간 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가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섹터죠. 인구 감소한다, 인건비 올라간다, 노동력이 별로 없다, 기업들은 비용 줄여야 된다. 결국은 로봇 산업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강세 좀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뭐 약간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큰 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주들 다 오늘 차트 한 번씩 다 보면서 제가 다들 좀 살펴드릴 거예요.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MC 다 알죠? 뭐 동네 지나가는 게도 0.25 올린다는 거는 아마 다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그것도 알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월이 약발이 안 먹힌다 생각하고 좀 세게 얘기할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분위기도 시장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시장. 그래봤자 연준이 세게 말해봤자 못 올린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2월 달에 올리고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은 금리 인상은 좀 스톱할 것 같은 기대감? 이런 부분이죠. 근데 뭐 파월이 그보다 더 세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금리 올리는 건 오케이. 그다음에 3월 달에 얼마를 올릴 거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3월 이후에 또 한 번 더 상반기 중에 올릴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계속 예상 나오는 거 지난주부터 얘기 나오는 거는 일단 2월 올리고 3월 올리고 나면은 거의 금리 동결 분위기로 좀 몰고 가면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지 않겠느냐. 보통 저희가 3, 4, 5 요쪽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계속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3월 중국 양회 끝나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출, 수입 뭐 이런 거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물가를 좀 자극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 지수가 움직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 그다음에 뭐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는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면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면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때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실 시장이 좀 예상하면 그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가스를 막 그때 막 사재기 하듯이 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쪽이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힘들고 전기료, 가스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올 겨울에 어땠어요? 유럽 너무 따뜻해가지고 뭐 반팔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응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은 금리 인상 뭐 2월 3월이면 마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채권 금리 상단을 조절할 것 같은 확대하는 거죠. 밴드 상단을. 이 상단을 올릴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달러가 약세로 가죠. 그러니까 이 엔화 강세가 뭐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고 이머징 시장 통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돌아오는 부분은 결국은 약달러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달러가 계속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제 둔화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돈은 다시 은행에 넣기보다는 다시 나와서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공격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귀해요. 5%대는 정말 귀하고요. 대부분이 4%대 초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한 1년짜리 정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고 예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나왔던 전단체 단기물 뭐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이런 단기물들 막 7%, 8%막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없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분명히 이제 금방 완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시장이 그만큼 지금 향후에 금리가 못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올리다 멈추고 금리가 이제 동결로 가면 괜찮고 나중에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더라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 이렇게 이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를 내리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이 또 그때 가면 또 반대 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선도적으로 미리 올랐고 이 부분을 지금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까지는 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20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시장이 너무 조용해. 악재가 별로 없어. 뭐 물론 지난번까지 터질 만한 악재가 다 몰려서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악재가 없는 시장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악재가 없다 보면 어디선가 악재도 아닌 것 같은 악재가 악재처럼 나타나서 시장을 누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장은 또 악재를 만들어냅니다. 왜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변동성이 필요한데 시장은. 그러다 보면 또 지금은 딱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 나중에 다시 변동성을 그 반대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2월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좀 미리 앞서간 상황이고 그 앞서간 상황에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 조건들이 계속 나와 주어야지만 이 상황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앞서간 상황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지금 1220원대죠. 1227원인가요? 이 정도 환율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환율은 1200원과 1300원 요 사이에서 좀 밴드를 형성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리스크 반대죠. 반대 리스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최근에 많이 커졌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지금 1월 첫째 거래일, 둘째 거래일 빼놓고는 계속 올라왔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의 주인 역할을 해줬다라면은 결국은 이 시장이 무너지냐 더 가느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이걸 보시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의 좀 시장이랑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종목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대응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치가 선반영되고 나면은 누군가는 좀 차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죠. 오늘 주식들 올라간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개인 성향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개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혼자서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우리 그것 좀 볼게요. 거래소 차트 한번 보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거래소 차트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 그어드렸던 선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됐고요. 이제 이 정도 이제 그어봐 드리면 이제 여기가 계속 지금 2500선 막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괜찮은데? 잠깐만요. 연필. 됐다. 이렇게.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그죠? 세 번의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뚫어져야지만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주에 2500선 부근에 저항 맞았고 오늘 이제 음봉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뭔가 힘이 필요한데 그 뭔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뭔가가 좀 뉴스가 좀 필요하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준 회의에서 뭔가 시장이 나온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슈팅을 하게 되면은 그 슈팅이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반대로 연준 회의 이후에 시장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쉬어가겠다 생각한다라면은 오히려 한 요 수준까지 좀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현상, 이런 흐름들로 좀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라면은 이게 뭐죠?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 요거다. 아유, 죄송해요.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이게 한번 그려지면 또 바뀌는구나. 다 지워야 되면 또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이제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500선 부분을 뚫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21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터닝하면서 이제 좀 기다리면 우상에 향하는 61선인가 21선이랑 여기 갭이 있는 부분 있죠? 보이시죠? 갭. 제가 좋아하는 갭. 여기 요 사이. 여기 2400선 요 사이를 강한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시장을 좋게 보고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2400선을 지지선으로 저가 매수. 나는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은 2500선대 완전히 뚫고 안착을 시켜야지만 더 긍정적인데 지금 2500선을 뚫어내려면 수급이 더 필요하고 이미 종목들은 한 바퀴씩 다 돌았거든요. 대형주들은 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안 돌아간 거 없어요. 다 한 바퀴씩 돌아 올려놨어요. 다만 이제 한 바퀴씩 올리는 과정 중에 한 바퀴가 아니죠. 한 바퀴씩 올리는 과정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올랐냐, 누가 덜 올랐냐 싸움이고 지수 대비해서 지수만도 못 오른 종목들이 지금 지수만큼은 올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돼? 이렇게 또 찍어야 되는구나. 안 되네. 기계치예요, 제가. 뭐지? 지우개. 지우개. 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점 찍어놓은 요 부분 정도 지지선으로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는 항상 제가 모양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그죠? 쭉 이어졌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리듬이 이제 끊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점을 올려줄 차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은 못 올라가고 고점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2500선에 막혔고 2400선 지지선.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슈팅 갔다가 뭐 다시 2400 지지하고 다시 뚫고 가면은 뭐 추세 전환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는 이제 조금씩 터닝을 시장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대한 놓고 보면은 뭐 이 정도를 저희가 나중에 목표치로 한 2700선 정도가 목표치가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갭을 좋아하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하락할 때 갭이 생긴 자리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좀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거기를 못 뚫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갭 매음하고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여기가 저항대 급락하기 시작한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도 한 2700선 정도, 네, 그 정도까지만 목표로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이 고점 부분을 벗겨내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 안에 시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확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중에 터지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터지는지. 근데 좋은 이슈가 터져서 급등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만약에 F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좋게 보고 슈팅이 나온다면 거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는 배드 뉴스 이퀄 굿 뉴스잖아요. 실적도 지금 다 최악이고 최바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어닝 쇼크 나와도 뭐 어때요? 오늘 공급 계약 엄청나게 또 큰 거 나왔잖아요. 이런 식이라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시장이 오히려 지금 악재를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만큼
강하고 호전적인 시장이지만 또 어느 순간 시장이 또 악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리듬이 깨졌다고 봐주시고 반대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분석해드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죠?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하락 추세였었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는 일단 좀 탈출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도 여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다시 돌파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도 저항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대한 목표치를 삼아본다라면 한 이 정도 삼을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수치적으로는 얼마인가 좀 다시 본다라면은 지금 이 정도. 여기도 갭이 있잖아요. 여기 갭. 제가 좋아하는 갭. 이번에 이번 이쪽 반등에서 갭을 못 넘고 되밀렸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목표치로 세우겠고요. 지금 상태로는 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최대한 많이 가면 한 830 정도.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가고 안 가고는 아니고요.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갭 매움까지 간다라면은 한 860, 70대. 여기 요 갭 있는 거 메우는 구간까지 간다라면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오래 좀 밴드 목표치로 생각해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눌림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평선들은 지금 다 우상향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이 뭐 121선이나 200일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이 넘나들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좀 설정해 드리면 아까 거래소가 2,400선 정도 드렸잖아요. 코스닥도 이제 크게 확대해서 드린다라면은 여기 요 갭이 있잖아요. 여기 요 갭 매운 정도는 한번 조정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갭 그러니까 720 전후 되겠네요. 보니까 718 나오고 여기 724 나오는 거 보니까 한 720 전후가 아마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갭 매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수준, 그죠? 요 정도 수준, 21선과 61선 요 정도 사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찍고 다시 터닝하는 흐름 나온다라면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를 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 종목들은 지수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관련주 많이 빠진 거, 지수가 오른 거보다 덜 오른 거 사세요 하는 거는 지수가 올랐는데 덜 올랐다는 거는 지수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지수보다 오버슈팅 된 종목들은 또 지수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수보다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된 것을 지수와 거의 맞춰가지고서 대응하면은 크게 실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워낙 뭐 섹터별로 강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챗 GTP 관련주들이 워낙 강세이기는 해요. 저희도 뭐 안 보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 뭐 HTS 보면 이렇게 섹터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챗 GPT, 뭐 SNS, 노번, 뭐 마켓 관련, 쿠팡 관련, 모바일 솔루션, 음원 관련주,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 이래서 다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고 뭐 주도주들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림들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실은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서 보시면 오늘 상한가잖아요. 지금 대장이잖아요. 주가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마인즈랩. 오늘은 좀 플리토, 저는 바닥에서 좀 플리토 골라놨는데 하도 안 가더니만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요새 모아 데이터인가 뭐 그런 것들도 아직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솔트룩스도 잠깐 쉬고 또 가죠. 인포뱅크 가죠. 브리지테 가죠. 셀바스 AI 가죠. 뭐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개별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후발로 잘못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물려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좀 마음을 비워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뭐 원래 그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기로 한 거 얘기 나온 거 2주도 넘었거든요.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반응하고 쉬더니만 뭐 다시 투입한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관련 기사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중국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챗 GPT 한다 그러니까 또 확
우리나라 관련주도 올라오고 뭐 바이두도 한다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슈가 돼서 와 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뭐 로봇 갈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게 와 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전혀 새롭지는 않아.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계속 움직였는데 새로운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다 그거잖아요. 휴대폰에다 대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뭐 해줘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뭐 KT에서도 하잖아요. 뭐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KT에서도 뭐 지니야 뭐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나랑 뭐 끝말잇기 할까? 뭐 이런 거 할아버지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토킹 어바웃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그 부분에서 열광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러닝이 돼야 돼. 딥러닝 계속 돼야 돼. 옛날에 알파고 봐도 그것처럼 계속 러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러닝이 계속되고 그 러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더 이제 답변이 정교해지는 과정인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AI 반도체 뭐 지금은 NPU라고 그러잖아요. 뭐 GPU, CPU 다 있고 NPU 이제 그런 쪽 있는데 신경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NPU가 뭐 뉴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이게 연산작용을 할 때 이게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계속 연산한 걸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반도체. 그래서 요새 오히려 진짜 인공지능 AI 뭐 챗 GPT의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포트들도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수페타시스가 최대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였더라? 알고 보니 뭐 다른 데가 계속 수혜주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이 오히려 제일 끝단으로 가면은 경기에서도 최대 수혜주고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 수혜주다라고 계속 레포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그쪽이 좀 받쳐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서버 그죠? 클라우드 쪽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연산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진이야 뭐 해줘 그랬는데 1시간만 기다려봐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 근데 아무튼 간에 아까 점심시간에 재미삼아서 그 한번 해봤거든요. 오픈 AI 거기 챗 GPT 뭐 그런 거에서 근데 거기 지금은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뭐 한국말로 알아듣는다고는 하지만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좀 어렵게 던지면 잘 못하더라고요. 좀 쉬운 질문 했을 때는 좀 대답이 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미네소타대 뭐죠? 그 로스쿨 합격했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뭐랄까 에세이를 써서 이제 뭐 통과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은 인터넷상에 공유되어 있는 뭐 책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좀 대화를 하면서 우리랑 사람의 그런 뇌를 따라가기는 아직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주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험이나 뭐 이런 테스트 같은 과정 중에서 필요한 답은 좀 잘 찾아낼 수 있겠지만 딱히 비정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캐치가 되려면 더 많은 러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이런 챗 GPT 열풍은 뭐 금방 사그러들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과열 분위기가 아닌가. 뭐 물론 안 올라온 거 이거저거 다 찾아가지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저도 막 찾아내거든요. 이거 안 올랐다, 저거 안 올랐다. 사실은 막 이렇게 그 관련된 종목으로 솔본도 저 지난주에 찾아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옛날에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냥 쫙 올라가 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니지 싶었던 회사도 그냥 지금은 살려가지고서 그냥 막 다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수익률 게임 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얼마나 파악을 하고 투자하는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불나방처럼 그런 쪽으로 잡 쏠려 가시면 뭐 일정 부분 수익은 얻을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저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얘가 덜 올랐네요. 뭐 요거는 저가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좀 투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의 테마 장세에서는 시세는 분명히 그런 쪽에서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계속 하실 필요까지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좀 추가 슈팅 가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섹터 안에서 덜 간 종목도 있겠고 주도주도 있습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 오늘 상장한 기업도 아마 바로 따상 갔을걸요, 아마. 그죠? 오브젠이죠, 이거. 이 종목도 오늘 상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따상 가버렸거든요, 오브젠. 참 분위기를 잘 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맥스트 같은 경우가 상장하고 나서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많이 갔었잖아요. 분위기 딱 메타버스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면서 재작년에 그러긴 했었었는데 요번에는 오브제니 약간 그런 이슈로 엮이면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섹터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뭔가 수급이 좀 비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없고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수급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이 테마가 갑자기 확 꺾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뉴스에 나오면 뉴스에 따라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은 이런 섹터주들은 좀 가볍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벅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니뮤직이랑 벅스가 좀 자리를 잘 잡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길래 저도 유심 있게 보고 뭐 매수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의외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유엔젤 다 마찬가지죠. 이런 쪽들이 다 관련되어서 올랐죠. 다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들 관련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서버 관련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오른 종목 찾아보면 더존비주얼인가? 더존비주얼도 빅데이터, 그죠? 이런 쪽들이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가능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뭐 오늘 보시면 인공지능 알체라, 뭐 솔트룩스 다 계속 잘 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저희 회사 거도 있고 다른 회사 거도 있겠지만 이렇게 섹터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가 있고 안 올라간 거 상대적으로 다 차트 열어보고 바닥권에 있네. 이거 안 올랐네 생각하면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골라내면은 또 종목들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골라내서 안 간 거 골라낸 게 이제 와이더 플래닛 같은 거였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데이터 솔루션도 그랬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안 간 거 좀 찾아내면은 이 모아 데이터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섹터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모아 데이터는 아직 못 올라가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섹터 주도주 올라가는 것과 좀 이격이 있는데 그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요새 시장 분위기상 저가에 좀 트레이딩성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렇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수만큼 갔다는 거고 와이더 플래닛도 안 가고 있다가 이렇게 슈팅 가면서 이격이 좁아진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뭐 다른 증권사도 아마 있겠지만 활용을 해보시면 이 섹터가 있고 해당 종목이 이 섹터와 얼마나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 간극이 벌어져 있는지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마인드랩은 붙어 있죠. 지금 바이브 컴퍼니도 붙어 있고 데이터 솔루션도 붙어 있고 알체라도 마찬가지. 줌인터넷 다 마찬가지잖아요. 핀텔이 조금 이격이 좀 보니까 있네요. 이 주도주보다는 그렇죠?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격이 있거든요. 싼 종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 데이터가 거의 많이 못 올라가고 이격이 좀 있는 편.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 조금 이격이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오픈 베이스는 다 따라 올라갔네요. 딥노이드도 제가 이거 지지난주인가 봐놨었는데 많이 쫓아 올라갔어요. 이격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별로 조금 이격이 주도 그 흐름과 맞춰서 좀 있는 종목들 좀 찾아내시면은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안 가다가 이렇게 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시피 좀 후발주자들을 좀 찾아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보스타도 안 가다가 간 거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 안에 있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나 외국인이 선호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 갔다라면은 기회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많이 따라갔어요.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유들은 로보티즈도 다 따라갔죠. 링크제네시스도 나중에 따라갔죠. 그죠? 뭐 TPC도 아마 관련주인가 봐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미래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한테서는 좀 찾아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솔루션 쪽들도 오늘 보니까 다 많이 올라갔죠. 키네마스타도 여기 바닥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고 인포뱅크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 잘 모르는 회사지만 한 방에 쫓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격이 있었던 종목들은 쫓아가잖아요. 지금 갤럭시 모니터도 이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오늘 다날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페이, 애플페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다날이나 KG 이니시스 이런 쪽들도 아마 요런 유들이랑 좀 연결지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결제해야 되지 않나요? 애플페이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하면 이격이 있으니까 좀 이 섹터 네, 솔루션 쪽을 못 따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요거는 그냥 예를 든 거지 이걸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음원 관련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드리머스 컴퍼니도 그렇죠. SM도 지금 대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날 많이 좀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격이 확 떨어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YG엔터도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결국에는 좀 시장 따라 가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 해당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것들 밑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는 거꾸로 꺾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섹터와 다른 흐름이라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 보니까 지금 다 난리 났죠. 관련주들. 대단합니다. 넥스칩도 최근에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섹터 내에서 좀 이격이 있는 편이고 오픈엣지가 지금 대장이죠. 이쪽에서는 오픈엣지 그죠?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쭉 한미반도체들 많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칩류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두뇌랑 상관이 있는 자율주행도 다 여기에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칩 관련주들 반도체 중에서는 안 올라온 것들 계속 있으니까 좀 챙겨서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반도체인데 타이밍인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개별주 세상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한변 뭔가 좀 변동성이 있고 나면은 다시 또 반도체 쪽들도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뭐 결론적으로는 오픈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관련해서 흐름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주들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MLCC 제가 옛날에 MLCC도 삼성전기 뭐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MLCC도 수출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좀 조정 많이 받기는 했는데 아무튼 사막 콘덴서도 가다가 좀 꺾였네요. 보니까 2차 전지 쪽들이 확실히 지금 흐름을 타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리튬 가격 사실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리튬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EM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금양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개별주들이 또 같이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바닥권에 있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제가 보던 종목들 안에서 조금 골라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뭐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포스코 케미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지난번 23만 9천 원, 예, 요 정도 좀 저항 돌파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바닥은 한 18만 원 선 정도 최대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8만 원 정도가 포스코 케미칼한테는 단기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아래권에 혹시 내려오는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18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하는 분할 매수 조건도 필요하겠죠. 향후에 어쨌든 간에 이쪽은 지금 흐름이 아주 좋다. 실적은 쇼크였었지만 연기금도 3일 연속 사주고 있고요. 그죠? 외국인은 좀 팔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2차 전지는 기관, 반도체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요. 그들이 공략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뉴스 나오고 이 고점대에 매물을 받는지 내일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솔루스 첨단 같은 경우죠. 네,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도 이제 바닥을 좀 친 느낌이고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 SKIT,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쪽들 부품 소재단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많이 빠진 뭐 전지박, 구리박 이런 쪽들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전해액 쪽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박스잖아요. 이 박스를 뚫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가 주어야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도 뭔가 변화가 좀 나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뭐다? 기관 수급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바닥이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바닥인데 둘 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추세상 34,000~35,000원 정도 네, 지지선 설정해 놓고 이 하단과 지금 이 하단과 이 상단 이 중간 정도를 지지선 내지는 뭐 중장기적인 접근 포인트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하려면 올라갔다 조정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지는 좀 향후에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좀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찾겠네요. 제가. 그다음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랑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기 5만 한 맞죠? 5만 한 8~9천 원대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노선은 5만 원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요 가격대 6만 8천 원 돌파되면은 여기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맞고 떨어졌던 7만 7천 원 부근이 일진머티리얼즈는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들 같이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아니죠. SK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G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SKI테크놀로지 요거 세 개가 제일 못 간 종목들이거든요. 얘네들도 향후에 조금 올해 실적에 대한 전환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눌림목 나왔을 때 21선 기준으로 해서는 좀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대주전자도 좀 오르고요. 나노신소재도 좀 올랐는데 응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좀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대형주 단에서 좀 여러분들 좀 보실 만한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지난주 보니까 좀 조선주들이 조금 바닥 치고 올라온 느낌 좀 있죠.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 오파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좀 안 올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도 2기가 여기 지지선이고요. 저항선. 근데 뭐 대형주라고 해서 만만하지는 않고요. 기술적인 부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 9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용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도 이 부근대에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반등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차트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그 다음 반등할 때는 이 가격대가 목표치가 되는 거죠. 나는 이걸 뚫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가격대까지 좀 가볍게 목표치를 잡고 간다라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도 좀 바닥권에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기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는 좀 바닥권에 있어서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저가에서 더 이상 크게 물러날 곳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중간에 여기 한 84,000원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기 뭐야 그때 함 차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현대건설 저도 이것도 계속 재건템하면 좋게 봐요.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종 전체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기계 섹터 건설 기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진성 TC 이런 거 한 이틀 정도 좀 꽤 올랐거든요. 진성 TC 오늘은 뭐 그거 가니까 다른 것도 많이 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안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이제 전력선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제 하방에서 지금 21선이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 21선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시고 현대건설은 한 37,000원대 중반, 네 여기 37,000원대 한 중반 정도를 지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추세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42,000원에서 여기 지난번에 못 넘어갔던 여기 45,000원 부근까지를 이 사이를 좀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겠다.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2월 지나면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가면 한 뭐 3, 4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긍정적인 변수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건설이 뭐 국내에서도 최바닥이고 금리에 그렇게 민감했잖아요. 왜 부동산이 안 되겠어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좀 담보대출금리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금리. 그래서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점은 뭐 건설주한테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도 다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조금씩 떨어지는 여지만 준다라면은 뭐 건설도 최악은 좀 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현대건설이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시고 뭐 최대는 뭐 물론 여기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조금 보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종목 뭐 있죠? 제가 LG전자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랑 전화했던 게 이거 그냥 끝까지 안 팔 거긴 한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한 12만 원 정도에는 한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때 이게 12만 원 초반에서 11만 원인가? 11만 원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아, 여기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그죠? 여기쯤에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쭉 여기 12만 원에서 지지가 안 되고 쭉 빠져나온 케이스인데 이제 LG전자도 좀 바닥을 잡고 차분차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이 다 12만 원 목표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올해 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재고 관리하겠다, 원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대장주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부분들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저점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겠고 터닝이 되고 있으니까 LG전자가 좀 어렵게 10만 원 넘어왔잖아요. 이게 LG전자도 여기 여러 번 고생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고생하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뚫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하여튼 9만 5, 6천 원대 좀 지지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9만 5, 6천 원대 계속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 가더라도 11만 한 6, 7천 원부터 12만 원 부근에 좀 매물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의 매물은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좀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그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애플 이슈가 뭔가가 터져서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뭐 그게 또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올라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잘라주고 안 되면 아니면 그 뉴스 나오고 여기 12만 원까지 가면 그래도 한번 잘라주고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뭐 11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신 전략 이런 부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이 이제 강하게 뚫어내고 나면은 나중에 좀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LG전자 좀 봐주시고요. 최근에 좀 레포트 잘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좀 매수해주고 외국인 살짝 사다 오늘 조금밖에 안 팔았지만 최근에 투신이나 사모펀드 등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LG전자도 최악의 순간을 좀 지났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좀 비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기도 좀 그랬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건 다 여러분들 좀 많이 갖고 있을 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아까 현대미포 말했었고, 아까 더존비전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게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존비전도 맞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고 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네. 더존비전 같은 경우도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고다가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하고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존비전도 많이 빠졌고 주가 자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역할이 뭐 시장에서 살아난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 6만 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는 여력이 차트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이걸 사라고 뭐 강하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여기 모양상으로는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존비전도 빅데이터 뭐 기타 등등 그런 솔루션 관련주로서 후발로 조금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량주들 단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좀 개별주 단에서는 뭐가 돼 있다. 요게 조금 아까 들어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기 무증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빵꾸난데 근데 여기서 딱 갭 메우고 빠졌잖아요. 다시 그 갭 메운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것도 뭐 후발주로 참전한다라면은 이 갭은 여기서 메웠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뚫으면은 아무튼 여기까지도 다른 종목들처럼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섹터의 테마주들이 워낙 갔는데 얘만 좀 못 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좀 안전한 우량주 쪽으로의 접근 시도라면은 좀 그렇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도 좀 조정받고 저가 항공도 좀 조정받고 여행주, 면세점주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호텔신라도 제가 좀 봤는데 호텔신라도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비자 갖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잖아요. 네가 먼저 푸네, 내가 먼저 푸네, 니네가 안 풀어서 우리도 못 푸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일단 호텔신라 좀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좀 사실 좋지 않죠. 이렇게 거래가 음봉인데 거래가 좀 많이 실려주면 좀 좋지는 않은데 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지지선입니다. 호텔신라 이 지지선이 뭐 우연은 아니고요. 여기 60일선이랑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60일선 지지선으로 보시고 요 가격대에서 양봉 나오면서 거래 붙으면 다시 근데 지금 약간 20일선이 꺾이고 있어서 요 부분이 살짝 부담스러워요. 이게 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뭔가 꺾어질 만한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21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다시 가려면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호텔신라는 지금 여기 20에서 살짝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 부근 여기 82,000원 부근대를 빨리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아무튼 뭐 최대 목표치는 뭐 11만 원까지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 그 정도가 아마 좀 저항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한 9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요 정도에 조금 호텔신라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주들도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도 묵직하지만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들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져가지고 너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수보다 너무 언더한 종목들.
근데 지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될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시장에서 좀 나설 수 있는 구간. 뭐 최근에 그래도 크래프톤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급락이 나온 구간이라고 친다라면은 여기죠. 여기 급락이 나온 구간이라고 친다라면 여기까지만 목표로 해도 지금 24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24만 원, 23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제법 좀 이격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넷마블 좀 많이 올라오고 위메이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섹터까지 다 한번 봐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도 새로 나온 게임 때문에 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어쩌랴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크게 뭔가 간 기분은 아니지만 여기 개파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메우는 정도까지의 흐름 한 54,000원 부근 요 정도까지의 흐름은 좀 한번 올해 좀 한번 시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뭐 관련주들 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증권형 토큰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애플의 헤드셋 뭐 이런 쪽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뭐 게임도 뭐 최근에 조금 기대감 나중에 좀 실릴 수도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들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또 순식간에 갑자기 인공지능 챗 GPT 뭐 로봇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뭐 버린 카드 같이 버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메타버스 종목들 보니까 좀 바닥은 좀 잡는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코인류들도 좀 많이 올라왔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밈 주식들 뭐 많이 오른 것처럼 우리도 좀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또 시장이 이러고 나면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는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 나오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차트만 좀 봐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한테 상담 아닌 상담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현대차 오늘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현대차 팔아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현대차도 수급 보시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오늘 좀 팔으니까 빠지죠. 기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기아는 조금 다르네요.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투신들이 사네요. 사실 현대기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당 가치를 조금 올리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냈죠. 그리고 계속 배당 성향도 올리겠다. 기아차가 3,500원 정도 배당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준 회의 전까지 좀 차익하고 싶은 욕구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좀 빠졌고 사실은 지금 매도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다라는 거 지긋지긋한가 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뭐 자동차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긋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수급이고요. 뭐 이것도 지금 차트에 입각해서 기술적인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는 65,000원 정도가 최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고요. 자동차라는 게 사실 지금 내수는 좀 줄고 수출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환경차 비중이 뭐 늘었던 부분들, 근데 올해도 그만큼 친환경차 비중이 늘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수가 좀 준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인데 수출은 좀 잘 늘고 있고요.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미국 내에서 이제 점유율도 일정 부분 기아나 현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향후의 전략적인 부분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컨퍼런스 콜 다 내용 나와 있잖아요.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인터넷 보시면 컨퍼런스 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내용 보면은 뭐 생각보다 우리 안 나쁘다. 그리고 뭐 우리 생각보다 안 나쁘고 또 매출도 이 정도 증가할 거다. 계속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일단은 자동차 쪽이 조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방금 눌린 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죠. 기아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갭이 있는 구간인 19만 원 부근이 현대차의 뭐 최대 단기 저항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6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별로 쭉 간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좀 얘기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닥이잖아요. 뭐 바이두만 하겠어요? 아니면 뭐 구글만 하겠어요? 뭐 결국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다 뭐 그런 챗 GPT와 관련돼 있는 뭔가를 하겠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다 뭐 로봇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듯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계속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은 매수하는데 좀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가 좀 심한 것 같죠.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뭔가 확실한 시장 끌어올릴 만한 파워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이게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얘, 하루는 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기다리면 내 순서가 돌아오긴 하지만 그걸 다 쫓아가면서 수익을 내려다 보면 더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뭔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그 포인트에 맞는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지만 또 수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은 다 한 바퀴씩 돌았고 안 도른 게 이제 철강,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좀 많이 가다가 쉰 게 기계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원전주도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니까 흐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다 한 바퀴씩 돈 것 같아요. 안 간 종목들을 찾다 보면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보트에서는 뭐 두산, 요거 두산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 시총이 비슷비슷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산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일단 11만 원 부근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도 지금 현재 추세다라면은 여기 한 8만 7천 원 부근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조정 받을 때를 좀 한번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좀 사모펀드 사고 연기금은 좀 팔았는데요. 거래량이 막 출중하게 많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뭐 두산 로보틱스 생각하면 협동로봇 쪽에서 좀 못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후발로 뭔가 좀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수급이 신규 종목들이 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위에 상단에 뭐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쏘면 쏘는 대로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상장 테마가 지금 오히려 계속 가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장에 뭐 별별 테마가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마보다는 테마도 돌고 돌고 돌면은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보다는 또다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은 또 그거에 입각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4분기 실적을 지금 안 보는 추세고 금리만 보고 달린다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또 다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해집고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올해 시장이 우호적으로 급등하고 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아무거나 사서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에 저는 뭐 그때 2100대 갔을 때도 계속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 안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매수하는 쪽 방향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지금 약간 조금 숨고르게 좀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봐도 좀 다 한 바퀴씩 돌았고 안 간 종목은 정말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조선주하고 해운주 뭐 이런 것들 H&M 같은 경우 이런 것들 해서 그런 쪽들만 안 갔거든요. 좀 묵직하면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하다못해 최근에 뭐 반도체도 가고 뭐 자동차도 좀 자동차도 뭐 오른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들썩거리긴 했는데 뭐 최근에 또 화학주들은 또 꺾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가면서 지수 관련주들은 이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힘이 좀 떨어지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테마주들은 개인들의 힘으로 뭐 세력들의 힘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약간 조금 과하다. 뭐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한 부분에서는 항상 짧은 트레이딩 대응하시고 뭐 테마 안에서 덜 오른 종목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맹신하고 신봉하고 스며들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혼자 떠들다 보니까 또 1시간 넘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꼭 1시간 넘더라고요.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종목 상담이요? 아, 저 종목 상담을 못 하는데 회사 컴플라이언스 정책 때문에 종목 상담을 못 하는데 크게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종목이 클래시스더라고요. 루트로닉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용, 레이저 기기, 치과, 의료기기 이런 쪽들 분명히 리오프닝과 함께 좋아지는 섹터라고 예전부터 계속 리오프닝 섹터 12월부터 부르짖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들은 올해 계속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고 실적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섹터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쪽들도 엄청나게 많이 간 거 아시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에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올리거든요. 그 시황 보시면은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 보시면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는 옛날부터 계속 관심 종목을 넣어놨거든요.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 미용, 레이저 기기들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뭐 루트로닝이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치과의 의료 뭐 이런 관련들도 많이 올랐는데 클래시스 물어보신 분이 14,60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분 종목 상담이 아니라 얼마에 팔까요가 상담이네요. 손실이 안 나신 거네요. 싸게 사시고 그 싸게 샀는데 내가 목표치까지 가겠냐를 물어보신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14,600원이라면 거의 최저점에 사신 거잖아요. 부럽네요. 뭐 매수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리는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태라면은 그냥 한 지금 18,700원이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1차적으로 한 17,800원 정도 지선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한번 19,900원, 2만원 부근까지 갔었네요. 목표가가 2만원인데 왜 안 파셨을까요? 이 가격에 샀는데. 결국은 목표가에 못 팔고 빠졌으니 다시 그 목표가에 2만원을 갈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다른 의료기기, 미용기기 많이 갔고 뭐 클래시스가 조금 후발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게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목표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오시면 뭐 사기 실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목표가까지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올해는 리오프닝,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근데 금리 인상 마무리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복각되면서 1월 달에 호재들이 지금 몰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셔서 또 호재가 계속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악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좀 대비하시면서 2월을 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2월에 첫날에 다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좀 1월 달을 좀 마무리해드리고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한 번씩 좀 봐드렸으니까 내일 좀 주식시장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고 2월달 주식시장 대응하시는데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다 좀 훑어봐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챗방에서 오늘 좋은 종목을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은 없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 사이에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은 없지만 아까 본 종목들 중에서는 뭐 더존비주온이나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 뭐 현대건설 같이 못 오른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뭐 많이 못 간 종목들이 거래소의 섹터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한 번씩 다 그 외에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히 망그러진 종목들 다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오랫동안 버린 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좀 지수보다 많이 못 올랐다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좀 들고서 참고 견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수요일에 뵐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